이어서 이 과목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 A2에서 C5 범위에서 수학과 과학 점수의 합이 150 이상인 행 전체에 셀 배경색을 지정하려 할 때 올바른 수식은? 문제를 요약해보면 범위는 A2에서 C5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수학 점수인 B열과 과학 점수인 C열의 합이 150 이상인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의 셀인 B2와 과학 점수의 셀인 C2를 더해서 150 이상이라는 수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건부 서식이니까 등호로 시작하고 수학과 과학 점수의 열은 고정되어야 하니까 열 앞에 달러를 달아줍니다. 그럼 달러 B2 더하기 달러 C2는 150 이상이다.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기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엑셀의 데이터 통합 기능에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하면 나중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통합 결과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설명에서는 같은 통합 문서 안에 있는 워크시트끼리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서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같은 통합 문서에서만 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으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엑셀의 데이터 통합 기능은 같은 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도 선택해서 통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을 하나로 모을 때 유용합니다. 3번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데이터 통합을 레이블 기준으로 할 경우 원본 영역들의 레이블이 다르면 엑셀은 해당 레이블을 새로운 항목으로 인식해서 별도의 행이나 열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트에 사과, 다른 시트에 배가 있다면 통합 결과에 사과와 배가 각각의 행으로 나타납니다. 4번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여 통합할 수도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위치 기준 통합은 데이터가 동일한 셀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름 정의 방식은 미리 이름을 정의해둔 셀 범위를 불러와서 통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엑셀에서는 사용자 지정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글꼴색이나 셀색 또는 아이콘을 기준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가 빨간색인 행만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2번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정렬을 실행하면 숨겨진 열과 행은 모두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엑셀에서 정렬하려는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렬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먼저 나타나고 병합을 해제해야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24개가 아니라 기준 열은 최대 64개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머리글, 바닥글 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홀수 페이지의 머리글 및 바닥글을 짝수 페이지와 다르게 지정하려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책이나 보고서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의 머리글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엑셀에서도 이와 같이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의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 머리글 또는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을 확보하려면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를 선택한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옵션을 선택하면 머리글과 바닥글이 설정된 여백 안쪽에 적절히 배치되어서 출력 시에 글자가 잘리거나 여백에 너무 붙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인쇄되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한 후 머리글과 바닥글 편집에서 첫 페이지 머리글과 첫 페이지 바닥글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보고서나 문서에서 첫 페이지를 표지로 사용하고 싶을 때 해당 페이지에 머리글이나 바닥글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하고 첫 페이지의 머리글과 바닥글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4번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의 100분율에 따라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한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기능은 머리글 바닥글 탭이 아닌 페이지 탭에 있는 설정입니다. 또한 이 기능은 인쇄 시에 페이지 배율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머리글이나 바닥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해당 탭의 기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처럼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낼 때 적합하며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추세를 표현하는 데 유용한 차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차트는 1번에 해당하는 꺾은 선형 차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꺾은 선형 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가장 적합한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매출이나 연도별 기온 변화, 분기별 방문자 수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변화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간격, 데이터의 추세,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차트입니다. 방사형 차트는 원형 구조 안에서 여러 항목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별 강점 비교처럼 전체 항목 간의 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나 데이터의 추세를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산형 차트는 두 개의 숫자 데이터 간 관계를 시각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키와 몸무게처럼 하나의 값이 변할 때 다른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시간의 흐름보다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원형 차트는 일반적으로 파이 차트라고도 부릅니다. 전체 항목 중에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지출 중 식비가 몇 %를 차지하는지 이런 정보를 시각화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 흐름이나 추세를 보여주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6번 문제. 고급 필터를 그림과 같이 실행했다. 이거의 실행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고급 필터 창을 보시면 목록 범위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조건 범위는 없습니다. 복사 위치는 A13에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방과 후 과목이라는 열 제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방과 후 과목에 해당하는 값들만 필터링 됩니다. 다만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값은 하나만 필터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값을 지우고 순서대로 출력하면 영어회화, 컴퓨터 코딩, 요리, 수학 심화, 과학 실험, 체육, 역사 탐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글 입력 상태에서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누른다. 예를 들어서 기역 이런 자음을 입력한 뒤에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 후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음만으로도 한자 변환 메뉴를 띄울 수 있습니다.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한자로 변환할 때는 단어를 입력하고 커서를 단어 앞이나 뒤에 놓은 다음 샵을 누른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후 커서를 단어 앞이나 뒤에 두고 샵키를 누르면 단어 전체를 한자로 변환할 수 있는 후보창이 나타납니다. 주로 단어 단위로 한자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번 한자로 변환할 한글을 입력한 후 샵을 누른다. 이 설명 역시 맞습니다. 한자로 바꾼 글자에 대해서 다시 샵키로 눌러서 다른 한자 후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예전 입력 방식에서도 사용되던 기능입니다. 4번 한글 입력 상태에서 한글 모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누른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모음만 입력한 상태에서는 한자 변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자 변환은 자음만 입력했거나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완성형 글자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엑셀에서는 기본 단축키로 지정된 기능이라도 매크로의 단축키로 덮어 씌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rl+C는 복사 기능이지만 매크로 단축키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정하면 원래의 기본 기능은 무시되고 매크로가 실행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2번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Shift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축키를 소문자로 Ctrl A 이렇게 지정하면 Ctrl A로 되고 대문자 A로 설정한다면 자동으로 Shift가 붙고 대문자 A 이런 형식으로 지정됩니다. 3번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단축키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오로지 영어 알파벳만 가능하고 꼭 단축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크로 목록에서 수동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4번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맞는 설명입니다. 매크로를 생성한 뒤에 개발도구 탭에서 매크로를 클릭하고 해당 매크로를 선택한 후에 옵션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단축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는 COUNTIF 함수와 average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C열에 숫자들이 쭉 있죠. 이 각각 하나의 매출액 값이 이 매출액 전체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평균을 구해야 하는데요.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범위니까 절대참조로 C2부터 C8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C2부터 C8까지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전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참조로 고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 세야 돼요. 엑셀에서는 COUNTIF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COUNTIF는 범위와 조건의 형식으로 쓰이고 이 문제에서 범위는 매출액의 개수를 셀 거니까 C2에서 C8 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조건은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로 함수와 문자열을 연결해주고 뒤에 average 함수를 씁니다. 얘는 붙여쓰기를 의미하는데 문자열과 평균값을 연결해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C2부터 C8까지 숫자 중에서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라 라는 뜻의 수식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는 엑셀의 rank EQ 함수를 사용해서 기록 시간에 따른 순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록과 순위를 보면 40.8분은 1등, 47분은 4등처럼 기록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아요.
순위를 계산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쓰고 정렬 방식이 1이면 오름차순, 0이면 내림차순입니다. 이 개념을 토대로 수식을 만들어 보면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니까 B2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달러를 안 붙이는 이유는 C2에 순위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기 때문에 기준값이 계속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기록의 전체인 B2에서 B5 이 범위를 지정해 줄 건데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정렬 방식을 지정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기록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걸 구할 거니까 오름차순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을 입력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시트에서 A1셀에 있는 텍스트를 쉼표를 기준으로 A1에서 D1 영역에 분리하여 표시하라고 할 때 사용할 적합한 기능은 A1셀에는 컴마 쉼표, 2 쉼표, 엑셀 쉼표 2024 이런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서 A1부터 D1셀에 각각 나눠 담고 싶다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텍스트 나누기 기능입니다. 레코드 관리는 이런 메뉴가 애초에 없고 유효성 검사는 입력할 때 조건을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자동 개요는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지정한 후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지정한 범위에 똑같은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2번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엔터를 누른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엑셀에서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줄로 입력되지만 한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서 입력하고 싶을 때 Alt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 효과가 생깁니다. 3번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를 누른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셀 안에서 값을 입력하다가 ESC 키를 누르면 입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셀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4번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엑셀에서 자동 완성 기능은 같은 열에 이미 입력된 값이 있고 그 값과 처음 몇 글자가 일치하면 텍스트 형식에 대해서만 자동 완성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날짜와 시간 데이터처럼 숫자 데이터에는 자동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노트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셀에 설명을 달고 싶을 때 말풍선처럼 표시되는 작은 메모가 바로 노트입니다. 예전의 엑셀 버전에서는 메모라고 불렀지만 최근 버전에서는 노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 보기, 노트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노트의 위치도 셀과 함께 변경된다. 이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셀을 복사하거나 잘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셀에 달려있던 노트도 함께 이동합니다. 노트는 셀에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2번 작성된 노트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노트가 삽입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노트 편집을 선택한다. 이 내용도 맞습니다. 노트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노트 편집 항목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3번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의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노트도 함께 삭제된다. 이 설명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서식 지우기는 글꼴, 색상, 테두리, 배경색 등 셀의 겉모습만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노트는 셀의 서식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 정보이기 때문에 서식 지우기를 눌러도 노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4번 노트를 삭제하려면 노트가 삽입된 셀을 선택한 후 검토 노트 그룹의 삭제를 선택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순서로 들어가면 노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서식,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서 서식은 숫자 셀, 텍스트 셀, 날짜 셀 등의 셀의 종류와 상관없이 서식 조건만 맞으면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굵은 글꼴에 노란 배경색이 적용된 셀을 찾고 싶을 때 서식 조건만 지정하면 내용이 숫자이든 텍스트이든 모두 검색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숫자 셀을 제외한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설명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찾을 내용은 검색할 내용을 입력할 곳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로 검색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면 보다 유연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별표는 여러 글자를 대신할 수 있고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컴퓨터, 컴알, 컴사랑 이런 식으로 컴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찾기는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조건에 맞는 셀들이 목록 형태로 아래에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4번 범위는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와 현재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 문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시트를 선택하면 현재 보고 있는 시트만 검색하고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엑셀 파일의 모든 시트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5번 문제는 엑셀의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같은 행은 AND 조건, 다른 행은 OR 조건으로 처리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면 각각 다른 행에 있죠. 따라서 이거는 OR 조건이므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이기 때문에 레코드를 추출하게 됩니다. 한 줄씩 보면 홍길동은 중간 기말 합계가 모두 조건에 만족하므로 참, 김영희는 하나만 만족하니까 이것도 참이고 박철수는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해서 X입니다. 이수민도 만족함으로 참이고 정민수는 중간 점수가 80점이 넘기 때문에 얘도 추출을 합니다. 따라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의 레코드 수는 총 4개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끌면 원하는 위치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단순히 인쇄될 페이지의 구분 상태를 보여주는 보기일 뿐이며 그 상태에서도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나 수정을 제한하는 보기 모드가 아닙니다. 3번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직접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는 진한 실선으로 나타나고 엑셀이 자동으로 만든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 즉 파선으로 표시됩니다. 4번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삽입된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엑셀은 인쇄 범위가 한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파란 점선을 추가해서 어디서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줍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번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후 매크로를 기록한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매크로는 절대 참조 방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셀 위치에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해두면 현재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3번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매크로는 각자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되고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 중복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4번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엑셀의 매크로 기록은 오히려 키보드 중심의 작업, 예를 들어서 셀을 입력한다든지 서식을 지정한다든지 복사 붙여넣기, 이런 키보드 작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반면에 마우스로 셀을 단순히 클릭만 하고 아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동작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우스 동작도 일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마우스도 기록이 되고 키보드도 기록이 되는데 보기에서는 키보드 작업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해서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데이터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 안에서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면 엑셀이 자동으로 주변의 데이터를 인식해서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표의 데이터가 차트에 포함되게 됩니다. 2번,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서로 다른 차트 종류를 하나의 차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혼합형 차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하나의 차트에 동시에 넣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 후 Alt F1키를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된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엑셀에서 Alt F1, 이 키를 누르면 차트는 현재 워크시트 안에 바로 삽입됩니다. 즉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차트가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차트 시트를 만들고 싶다면 F11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Alt F1은 워크시트 내에 차트를 삽입하는 거고 F11은 차트 전용 시트를 새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4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빈 셀은 간격으로 표시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엑셀에서는 차트를 만들 때 숨겨진 행이나 열의 데이터는 기본 설정상 차트에 표시되지 않고 빈 셀은 차트에서 공백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를 인쇄할 때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작 페이지 번호를 100으로 설정하려면 어떤 설명이 올바른가?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넣었고 그 번호를 1부터가 아니라 100부터 시작되도록 하고 싶을 때 설정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페이지 탭에 있는 시작 페이지 번호를 통해서 100을 입력하면 인쇄 시 페이지 번호가 100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할 페이지가 총 3장이면 인쇄되는 페이지 번호는 100, 101, 102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려고 할 때 수행해야 할 작업으로 맞는 것은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 이 항목은 인쇄 시 그룹마다 페이지를 나누는 기능입니다. 부분합 계산 자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모두 제거 단추를 클릭. 이 버튼은 기존에 만들어진 모든 부분합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부분합을 없애는 작업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과는 반대되는 기능입니다. 3번 새로운 값으로 대치 설정을 해제. 이 항목이 정답입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체크를 하면 기존 부분합은 사라지고 새로운 계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기존 부분합은 유지되고 새로운 계산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가지 이상의 부분합 결과를 함께 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옵션을 해제해야 합니다. 4번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설정을 해제. 이 항목은 부분합 결과를 데이터 아래에 표시할지 위에 표시할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부분합을 추가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